북위 38도.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안중근은 태어났다. 김군은 훗날 청계동에서 만난 안중근을 총명하고 용감한 청년으로 회고한다. (31년) 뒤 고향과는 또 다른 좌표. 북위 38도 중국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은 사망한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시간 100년. 안중근의 마지막 생애와 그의 유해를 찾아 굳게 닫혀 있었던 북위 38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본다. 미국 세크라멘토. 10년 전 이곳에서 안중근의 손자를 만났다. 내과 의사였던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중이었다. 당시 이른을 바라보던 그는 신앙처럼 안중근을 그리워하고 섬겼다. This is my, don't ever say he's dead. He's not, Oh. Hey, look. Well, spirit is the only way of expressing he's alive. That's the only way people seem to understand. Physically, everybody thinks he's dead. So, my expression of saying he's alive. And it's hard for them to say, killed spirit. That's why I use the word spirit.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던 안웅호 씨는 현재 투병 중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의 아들, 즉 안중근의 증손자를 만났다. 안중근이 사망한 지 한 세기. 가족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보다 안중근의 유해를 모시는 것이다. My father believes that the best place to bury the remains of Anjungun is right along the 38th parallel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cause our family believes there is only one Korea. Anjungun's dream is for one Korea. And it's only fitting that the remains be buried on that 38th parallel. In doing so, both the North and South Koreans would bow to Anjungun, and in doing so, they would be bowing to each other. 안중근의 유해를 기다리는 또 다른 곳, 서울 효창공원. 독립운동가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이 안장돼 있는 묘 옆에 비석 없는 묘지가 있다. 안중근을 위한 묘. 하지만
유해를 안치하지 못한 가묘다. 이 묘지를 마련한 이는 백범 김구다. 광복 후 김구는 여순에서 숨진 안중근의 유해를 찾기 위해 김일성에게 남북 공동 발굴을 건의한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분 유해를 우리 모셔가도록 좀 중국 정부에 안내를 해서 좀 모셔가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것도 외국이고 그 중국이 우리하고 가깝고 다 우방이지만 그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네도 정부 수립 전이거든요. 일민위원회 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앞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시니까 통일 문제나 언어를 하시고 하면 그런 거 다 나중에 뭐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 후 50여 년 가까이 안중근의 마지막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다. 일본 헌정기념관은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쏜 총알을 소장하고 있다. 일본 최고의 권력기관 추민원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일행을 향해 쏜 총알이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프체프와 열차 회담을 가진 후 하얼빈역에 내려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다. 그때 인파석에서 기다리던 안중근은 기차에서 내린 조선 침탈의 선봉장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켜는다. 안중근의 총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는 숨졌고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된다.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안중근. 일본 제국주의 수장의 죽음은 국내외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다. 안중근 의거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당시 대한제국이 무기력하게 일본 침략을 맞이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못할 때 안중근 의사가 대한국 의병중장의 자격으로 적장 2등 방문을 포살하면서 독립전쟁을 실질적으로 선포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아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은 하얼빈 의거 후 대련시 여순 감옥에 수감된다. 러시아의 조차지였던 여순은 러일 전쟁 후 1905년부터 40년간 일본이 통치했다. 현재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이며 외국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안중근은 여순 감옥에서 생애 마지막 5개월을 보냈다. 역사기념관으로 남아있지만 방송 취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곳. 안중근의 자취를 더듬어 가기란 그만큼 어려웠다. 남아있는 문서 또한 거의 없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투항과 함께 여순 감옥의 일본 간수들은 형무소 관련 자료를 모두 태워 없앴다. 제작진은 과거 지도와 공문서, 증언을 통해 여순 감옥의 시대별 모습을 재현해 보았다.
50여 년 동안 서너 번의 대규모 확장과 신축 공사를 통해 감옥의 모습은 1910년 안중근이 수감됐을 당시와는 상당 부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여순 감옥 안에 표시된 안중근의 유적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 안중근의 독방으로 알려진 감방의 위치는 단지 그가 중요한 죄인이며 간수부장의 감호를 받았을 거라는 한간의 설에서 비롯됐다. 지금 그 안중근사의 감방으로 지금 그 간판이 붙은 곳은 1940 그 일제가 통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그 사환 심부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증언에 하면 이곳이 간수부장의 그 방이다. 문제는 이 간수부장의 방위가 1945년 직전, 그러니까 30몇 년 전에, 35년 전에 역시 간수부장의 방위였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고정이 안 됐습니다. 안중근을 이곳에 투옥시키고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관할 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 이미 사형을 지시하는 전보를 내린다. 안중근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흉악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 안중근 공판을 처리하기 위해 여순으로 파견된 외무성 정무국장은 반드시 안중근을 극형에 처하겠다는 극비답신을 보낸다. 만약 안중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반드시 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겠다. 이처럼 안중근의 사형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차가운 감옥에서 안중근은 의연했다. 그는 감옥에서 한 글자씩 적어나갔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일본 고치현. 안중근이 여순 감옥에 수감됐을 당시 재판 관계자들 대다수가 이곳 고치현 출신이었다. 고치현에서 의원을 지낸 구멍 씨는 20여 년간 안중근을 연구해온 전문가. 主に高知で出された新聞でね報道された安中軍の、裁判関係の記事の、スクラップだとかね。 그는 안중근 재판에 참관했던 종군 기자의 집으로 제작진을 이끌었다. 작은 할아버지의 유물을 꺼내는 고마츠 씨. 1910년 그의 작은 할아버지 고마츠 기자는 여순 관동도덕부 법정을 취재했다. 그리고 공판 과정을 상세히 사파로 남겼다.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던 안중근의 재판. 많은 여론은 법정을 일본 점령지 여순으로 가져간 것을 불공정한 처사로 거론했다. 일본 변호사 사이에서도 안중근 무죄론이 나왔다.やっぱり国を救うための、政治的な動機を持った、自分自身の恨みに個人的な恨みによ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だから国士として国事犯としてやっぱり扱うべきだという考えだ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弁護の中で取り上げて、案を極刑に処すべきではないと。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이 시기에 안중근이 쓴 유목이 보관돼 있다.
일본인 검찰관의 자손에게서 기증받은 것이다. 유무게는 야스오카 검찰관에게 증여한다는 안중근의 친필이 있다. 제작진은 도쿄에 살고 있는 야스오카의 유족을 찾아가 보았다. 야스오카의 며느리 요시 씨. 그녀는 시아버지에게서 안중근에 관한 얘기를 오래도록 들어왔다. 검찰관 야스오카는 여순 감옥에서 만난 안중근을 평생토록 존경했다. おじいちゃんは結局みんなと一緒に死刑のハンカチを下したんだけれども、一生ねそのことが気持ちにかかってね、安仁子さんのことをね、家族全部にね尊敬するようにお話を、今の時代では安寿婚という人を日本人は忘れてるだろうけれども、頭に留めて覚えてあげ、敬意を払って尊敬してました。で、私びっくりしました。暗殺するような人をね、なんで私の父はねこんなに尊敬してるのかと不思議に思いまして、それで聞きましたら、11の応対がね、やんばんの出っていうのはね、やっぱり礼儀作法がね、すごく芯まで入ってるようでね。 1910년 2월 7일 안중근의 첫 공판이 열렸다. 제작진은 방송 최초로 원형 복원된 관동도덕부 법원 법정을 들어가 보았다. 당시 안중근의 재판은 일본이 지정한 재판장, 검사, 변호사가 관장했다. 여섯 차례의 공판. 안중근은 이 자리에서 이토의 죄목 15가지를 천명한다.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한 죄들을 당당히 알린다. 제국주의 법정이 꼼짝 못하고 피고의 신분인 안사에게 제국주의가 거꾸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재판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더 그래픽 타임스에서는 그 재판 광경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했습니다. 30세 젊은 청년 안중근이 그 시대의 제국주의의 가장 실세인 이등방문을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시키고 청년 안중근은 재판의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쓰고 당당히 법정을 나섰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안중근은 이곳에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밝히고 제국주의의 모순을 지적했으며 동양의 평화를 주창했다. 안중근은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각 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연맹을 구상했다. 사상가 안중근의 면모는 미완성 원고인 동양평화론과 그의 유언을 통해 짚어볼 수 있다. 이번 거사는 동양 평화를 위한 것으로 일본 관리 여러분은 나의 마음을 알고 서로 협력해 동양 평화를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囚われの身で非常に短い時間の中で極めてリアルな当時の国際政治、アジアのつまり日中韓この三国の厳しい戦いや緊張関係の中でどのようにしたらその平和が可能になる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
1910년 2월 14일 여순 관동도덕부 지방법원은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40일 뒤 안중근은 형장에서 숨을 거둔다. 제작진은 안중근이 생애 마지막 발을 디뎠던 그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현재 여순 감옥은 교형장의 교수대와 좌간에 담긴 사형수의 유해를 발굴해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1930년대 이후 사형이 집행됐던 장소다. 그렇다면 1910년 안중근은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첫 번째로 추정되는 장소는 1905년까지 사용했던 러시아 교형장이다. 보통 사형장은 건물 맨 끝에 위치한다. 일본은 여순 감옥을 인수하고 1907년 증축을 했다. 만약 이 공사가 1910년까지 완결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교형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시신의 운반과도 관계가 있다. 사형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안중근은 사형당한 뒤 교회당으로 옮겨진다. 러시아 교형장을 나와 복도를 따라가면 같은 건물, 같은 동선 안에 교회당이 자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교형장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제작진은 방송사상 최초로 러시아 교형장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이 비좁고 음습한 형장에서 안중근은 최후의 눈을 감았을까? 그런데 안중근의 통역관이었던 손오키의 기고문에서 제작진은 안중근이 걸어간 장소와 러시아 교형장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계단이었다. 천천히 7개의 계단을 올라갔던 안중근. 하지만 이곳 러시아 교형장의 계단은 13개였다. 이곳이 아니라면 안중근은 일본이 1907년부터 신축한 건물의 사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항일치사들을 여순 감옥에 투옥시켰다. 수감자가 늘어나면서 감옥의 규모도 커졌다. 1920년대와 30년대에도 대규모 확장 공사가 있었다. 이러한 변무 가운데 1910년대 사형장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1910년대 수도국에서 제작한 지도. 배관 공사를 위해 작성한 이 도안엔 당시 여순 감옥의 사형장이 표기돼 있었다. 일제시기 특유의 붉은 벽돌이 아닌 회색 시멘트로 외벽을 바른 이 건물은 그동안 누구의 이목도 끌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자 무너진 벽체 사이로 붉은 벽돌이 드러났다. 다른 용도로 쓰였던 듯 내부는 텅 빈 채 헐어 있었다. 하지만 천정엔 교승을 매달았던 사형장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그 건물이 우리는 그 전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전혀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이렇게 1층 슬레이트로 돼 있고 그 위에 공기통 구멍처럼 높게, 우리 서대문 용무소에도 그렇게 높게 공기통 구멍이 있습니다. 그 공기통 구멍이 높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석가래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래 높이에서 1층 땅까지 높이는 충분히 그 교수형이 집행될 만한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구해가지고 그 석가래 위에 있는 나무를 가서 확인해 봤더니 쓸킨 자국이 있었어요. 관계자들은 이곳을 안중근이 생을 마감한 가장 유력한 사형실로 추정하고 있다. 어머니가 지어준 흰색 수의를 입고 안중근은 형장에 올랐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31살 안중근은 사망한다. 안중근은 죽어서라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감옥묘지에 묻혔다는 기록만이 전해질 뿐 안중근 유해에 관한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그동안 안중근이 묻힌 감옥묘지는 정확한 근거 없이 여러 곳으로 추정돼 왔다. 이 지금 여순 감옥의 그 제수묘지가 대개 그 세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어느 곳이 초기에 사용했고 중기에 사용했고 후기가 사용된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이 여순을 되찾았다. 안중근은 여전히 여순 하늘 아래 잠들어 있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희망의 열쇠는 한 일본인 여성에게서 나왔다. 이마이 후사코. 그녀는 국제한국연구원 최소면 원장에게 2장의 사진을 건넸다. 1911년경 여순 감옥의 천도제를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산자락을 향한 화살 표시. 그녀는 그곳이 안중근의 묘지라고 했다. 그리고 뒷산 묘지에서 여순 감옥을 찍은 또 한 장의 사진. 내가 여순연구소 소장 딸이라고. 근데 내가 그 안중근이 재형날래 거기 있었다고. 몇 살 때에서 8살 때 내가 6살 때 안중근이 재형 받았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오더니 내일은 절대로 마당에 나가지 말고 저녁까지 집에 있어라.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운 놈 하나 죽인다고. 그놈이 안중근이야. 사진 2장은
안중근 유해 발굴에 물꼬를 터주었다. 중국은 외국인 통제구역인 여순 발굴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남북한 합의를 요구했다. 남북 관계자들은 안중근 유해 발굴을 위한 실무 회담을 갖는다.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그러면은 그렇다면 후문에 저 진짜 후문으로 갔을 때 저 후문 뒤에 그 묘지들이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네, 난 그거 하나 의문입니다. 그게 뭐 지금 그 후문 상태가 후문 뒷산 상태가 어떠는지 지금. 후문을 통해서 뒷산에 묻었다는데 여기가 어디 후문 뒤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가 후문에서 나왔다. 그럼 가보자. 했더니 이 문을 가리킨단 말이야. 이거 옆문이지. 옆문의 옆산이지. 후문의 후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 후문을 찾아라. 거기 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 벗어보니까 바로 여기 문을 메꾼 자리가 나왔습니다. 남북은 세 차례 실무 접촉을 갖고 공동조사단을 결성해 2006년 여순을 찾는다. 조사단이 가장 먼저 확인해 본 것은 감옥 후문. 이마이 후사코는 안중근의 유해가 감옥 후문을 지나 뒷산에 묻혔다고 증언했다. 조사단은 폐쇄되어 있던 당시 후문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 속 묘지의 지점을 추적해갔다. 2년 뒤 중국은 여순 지역 안중근 유해 매장 추정지의 발굴을 수락한다. 북한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1978년에 김일성이 특사를 보내서 안의사님 유해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각종 민간단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보면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관리하는 차원이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라. 그리고 남쪽과 북쪽이 좀 합의를 해라. 백여 년 만에 열린 북위 38도의 문. 안중근은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2008년 3월 안중근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발굴단이 여순에 도착한다. 강산이 10번이나 피어난 뒤에야 대한민국 후손들은 그를 찾아왔다. 여순 감옥 주변은 옛 모습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 발굴단에게 쥐어진 단서는 사진 2장. 우선 이 사진이 어디에서 어느 곳을 향해 찍은 사진인지를 밝혀야 했다. 가까운 곳의 능선은 모두 깎여져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남아있는 산등성이의 등고선을 세밀하게 측정했다. 같은 판형의 사진을 얻기 위해 당시와 동일한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해 현재 지형과 사진 속 지형을 비교 분석해 나갔다. 그 결과 안중근 묘지가 표시된 사진 속의 산능선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게 된다. 또한 여순 감옥의 지붕과 산능선의 일치점을 찾아 뒷산 묘지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형무소의 감옥 지붕이라든지 그다음에 멀리 보이는 그 산의 지형들의 등고선 등이 이제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당시에 사용됐던 그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그 사진이 찍힌 그 지점을 저희가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찾으면은 이제 그 지점이 감옥소 묘지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죠. 발굴단이 추정한 안중근의 묘역은 여순 감옥 뒤편
원보선의 남동쪽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발굴단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일. 발굴 면적은 5,000평방미터, 즉 1,500평에 이른다. 지형은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농경지를 만들며 여러 번 땅을 파고 메운 흔적이 있었다. 어쩌면 안중근의 유해가 손상됐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발굴 3일째. 드디어 옛 여순 감옥의 흔적들이 조금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붉은색 벽돌을 쌓아 올리고 바닥과 안쪽에 시멘트 처리가 되어 있는 구조. 식품 저장고로 추정된다. 발굴단은 사진 속에 표시된 유해 매장 추정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여순 감옥의 모습들. 1900년 초에 사용됐던 러시아제 벽돌. 또한 당시 죄수들의 식기도 출토되었다. 발굴단은 안중근의 시간 속으로 가고 있었다. 발굴 7일째. 한켠에서 숨가쁜 웅성거림이 들렸다. 흙 속에서 나온 목재. 혹시 관은 아닐까? 보통 당시 죄수들이 원통형 좌관에 안치된 것과는 달리 안중근은 침관에 누여 내장됐다고 전해진다. 저희가 발굴하던 중에 이제 어느 날 그 발굴한 지 한 3, 4일 지나고 나서 그 나무가 출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적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그 발굴단이 긴장을 했죠. 아, 이게 혹시 그때 사용됐던 그런 침목의 일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긴장들을 하고 열심히 발굴 작업을 했는데, 발굴을 하면 내려갈수록 보니까 그건 그 관의 그 부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기둥을 파서 묻었던 기둥의 흔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굴단은 안중근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1910년대 이후 땅을 여러 번 팠던 흔적과 그 당시 사용했던 생활 폐기물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1916년, 18년, 23년에 걸쳐서 그 여순 형무소가 증축이 됩니다. 그 증축이 되면서 증축에 필요한 그 벽돌의 재료, 그 재료가 안이사가 묻혀 있었던 그 지역의 흙을 갖다 퍼다가 그 벽돌을 만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사 묘가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고 16년, 18년, 23년 사이에 그쯤에 대해서 손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두드린 이국의 땅. 1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이 훼손되고 많은 것이 사라졌다. 발굴단은 안중근의 유해를 거두지 못한 채 다시 여순의 흙을 덮어야 했다. 우리가 유해를 못 찾더라도 이 지역은 안중근 의사가 묻혔던 곳이다. 그런 어떠한 형식적인 거라도 남겨둠으로써 우리가 못 찾은 그거를 정신적으로 안이사께도 복을 드리고 우리 자신도 이 지역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이곳에 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안중근은 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을까? 제작진은 일본에서 안중근 유해 처리에 관한 기밀 문서를 찾아냈다. 일본은 안중근의 무덤이 성역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안중근의 사형 집행 후 한국인들은 그 유해를 인수해 하얼빈 한국인 묘지에 매장하고 묘비와 기념비를 세워 애국지사로서 숭배와
존경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안중근의 유해가 유족의 손에 인도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위 계획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우려할 일이므로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안중근이가 죽은 다음에 그 유해가 할빈에 오면은 거기 안중근 묘가 만들어진다면 한국 독립운동의 메카 중심처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빈 총영사관이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그는 제발 이 할빈의 그 유해가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당시 일본 감옥법을 보면 가족이 요청할 경우 사체를 인도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안중근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두 동생의 요구에도 일본은 유해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 100년이 흘렀다. 遺体を発掘が進んでないと、また見えないということは私も知っています。なかなかこのことに対しては日本に非常に大きな責任があると思いますけど。그때만시 일본이 어떤 그 법에 따라서 안중근사 유해를 가족한테 돌려줬다면 지금 같은 우리 그 유해 발굴에 힘든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자 했던 일본. 하지만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 미야기현 대림사. 일본 작은 마을 안에 있는 이 사찰에선 매년 안중근의 넋을 기리는 법회를 연다. 법회가 이어져 온 지 30여 년. 안중근의 사상과 인물됨을 존경하는 이들은 앞으로도 이 법회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東洋平和を掲げて取り組んでいるその姿にすご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し、また人を非常に大事にしてくれる方でありますし、それから人を導いてくれるそういうすごい包容力のある感じでありますので、素晴らしい方だ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 도쿄 중심에 자리 잡은 극단 문학좌. 100년 전 일본 제국의 순회를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31살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삶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반추되고 있다. つまりあなたが義兵に参加したのも伊東公を暗殺したのも全て神の意志。神の意志と同時に私の意志だということです。言葉で表現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理屈だとか論理だ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超越した何か大きなもの。やはり、どこか国を背負っている、そして自分のやってることに信念を持っている人物という、そういう人ならではの、輝きっていうんですかね、揺るぎないところというものがこの台本にも書かれていて、そこにどこか心惹かれる、やっぱりそれが自分にも跳ね返ってくるというところが
僕自身ありましたし、実際歴史の中でも、日本人の監獄にいる連中が心を通わせていったっていうふうに、史実として残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立派な人間だったんだと思いますね。할아버지의 유해를 남과 북의 경계선, 북위 38도에 모시고 싶어 했던 안 의사의 후손. This is soil from Yosun prison in China. 여순에서 가져온 흙은 그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I think that great-grandfather had his dream of a unified Asia. It was not realized while he was alive. I think it's only fitting that now in his death, that finally he's able to unite the Asian countries to working together to find his remains. I think it's very fitting. But I think more must be done if we're ever to be unified. 하얼빈에서 총성이 울린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정신은 한반도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살아 있습니다.